네, 오늘 뭐 반도체주들이 엄청 좋죠. 삼성전자 뭐 3% 오르면서 외국인들 오늘 삼성전자 엄청나게 많이 담네요. 자, 시장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셔놨거든요. 오늘 나와주신 두 분 소개해드리면서 얘기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의 이화진 멘토 그리고 와운의 파트너 임주화 멘토가 오늘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도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임주화 멘토? 반도체 쪽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작년 하반기부터 1월 달까지만 해도 반도체 시황 안 좋으니까 아직 매수 보류라고 했지만 네네. AI 반도체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시장 점유율 97%인 엔비디아가 이제 미국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뭐 3분기 실적 괜찮다고 얘기했었지만 삼성전자가 그 말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뭐 선행적인 어떤 밑에 저가 매수 유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는 어차피 점유율 30%고 시스템 반도체는 지금 점유율 70%이기 때문에 경기 안 타는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관련된 주식들이 좀 수급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시스템 반도체 오늘 뭐 상한가 간 종목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종목들은 향후 한 7, 8월에 기간적인 조정이 한번 있다가 다시 한번 또 3분기 넘어가면서 이제 8, 9, 17, 12월까지 계속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영역이니까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화진 멘토께서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텐데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래도 꽤 규모 있게 시장에 들어와 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반도체 쪽으로의 그냥 쏠림인 거냐 아니면 시장 자체에 대한 다시 외국인들이 회귀하는 거냐 이 부분이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지난주부터 이제 반도체 이제 DDR5에 대한 가격이 서서히 좀 올라오기 시작했던 게 이제 계속 이제 올해 초부터 어떻게 보면 반도체 수요 쪽에서 어디가 이제 빠르게 올라올지 여부가 나왔었는데 예전에도 이제 비트코인 이제 채굴에 대한 흐름이 좋았었을 때도 반도체 가격이 좋았던 만큼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AI 흐름, 특히 구글에서 생성 AI 바드가 이제 출시하게 되면서 이제는 챗 GPT뿐만 아니라 AI 시장 자체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3월 달에도 이제 사파이어 레피즈의 양산 시점이 5월, 6월쯤으로 이제 예상을 했었던 만큼 결국에는 이제 그동안 재고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의심이 조금 어느 정도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감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네. 2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이 어느 정도 큰 체감 속도가 좀 더 빨라지는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PC 수요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서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흐름 그리고 이제 서버 CPU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오늘 1분기 실적을 나오게 되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실적도 생각보다 좀 괜찮았다는 측면에서는 이제는 모바일 시장만 조금만 살아나게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충분히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2차 전지가 빠지게 되면서 그 주도권이 어느 정도 반도체로 넘어가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반도체도 저희가 앞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얘기도 잠깐 해주셨고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될 것 같은 게 미국에서 사실 반도체주를 이끄는 이슈는 AI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메모리 시장은 이제야 재고가 좀 감소하면서 조금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삼성하고 하이닉스에 대해 그러면 그렇게 좋은 뷰를 가질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 시장이 조금 더 간다라고 하면 아까 임주화 멘토께서 그 시스템 반도체 쪽을 좀 집중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 장비주라든지 아니면 뭐 후공정 업체들도 오늘 좀 괜찮으니까 어디로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좀 이렇게 범위를 좁혀볼까요? 임주화 멘토 어때요? 지금 니케이 일본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정말 계속 우상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게 사실 언제부터 가기 시작했냐면 일본, 뭐 한국이랑 반도체 다시 같이 하기로 했고 미국이랑 한국, 일본 반도체 같이 협의하기로 했고라는 얘기 나오면서 대만은 좀 덜 가고요. 일본 니케이가 아주 오랜만에 저 한 7, 8년 만에 처음 보는데 이렇게 막 매수세로 가고 있거든요. 결국 이런 반도체에 대한 어떤 아시아 영역, 우리 그 3국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좀 기대나 희망을 좀 가져가는 그런 구간이 이제 저희 일본의 수급이 이제 저희한테 이제 넘어오게 될 건데 왜냐하면 일본은 주가가 좀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고점 추격이고 우리는 아직 이제 가기 시작한 부분이라서 그거에 수급이 좀 연결돼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거였습니다. 엔비디아를 우리가 잘 아는 브랜드니까 뭐 믿고 일단 주문해서 사용해보자라는 그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3년 동안 준비를 해서 장사를 해왔는데 신제품 나왔어요. 저희 또 한번 사보세요라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제 장사 또 뭐 신제품 나왔어 한번 써볼까 이런 처음 초반 수요가 있겠다라는 게 그게 젠승환이 신제품 발표했다는 내용이랑 좀 일맥상통한 것 같고요. 저 CG
보여주면서 가도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네네네. 그러면 제가 그 반도체 준비한 거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네. 말씀을 좀 하시죠. 반도체 네. 소재 쪽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AI 반도체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될까? 그러니까 일반 그냥 시스템 반도체 말고 AI 반도체로 가려면 하면 노광 장비하고 식각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 넘어가시면 인포테인먼트랑 IP만 AI 반도체만 좀 특수하게 저 회사들이 좀 영역이 좀 확대되는 그런 구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장비 쪽은 AI 반도체를 하게 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두면 스트립이나 웨이퍼 이송 장비에서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매출도 늘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패키징이랑 환경 제어 부분에 있는 장비들이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비가 다 보는 것도 소재가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요것만 포인트로 보시고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방금 전에 CG 안에 들어있던 종목들 위주로 반도체 시장은 봐라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패키징하고 환경 제어 관련 주들 그리고 앞서 이제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왕 뭐 저희가 CG를 띄워줬으니까요. 첫 번째 소재에서는 예. 첫 번째가 노광, 두 번째가 식각, 그다음에 인포테인먼트, IP. 가 이제 AI 반도체로 변모할 때 매출이 좀 증가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장비 쪽에서는 첫 번째가 스트립, 두 번째가 웨이퍼 이송, 그다음에 세 번째가 패키징, 그다음에 환경 제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많네요. 이 중에 더 줄여줬으면 좋겠는데라는 마음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얘기할 때마다 관심주에서 아마 이들 관련 종목들을 좀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같이 좀 들어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꼭 그것만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반도체 말고도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좀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챗 GPT와 관련된 종목들도 좀 움직이거든요. 아까 반도체하고 제가 연관을 지키긴 했습니다. 이화진 멘토 좀 얘기 좀 해주실까요? 최근에 이제 물론 챗 GPT가 시장에서 크게 우위를 범했었고 최근에 이제 샘 알트만 이제 CEO도 이제 방한을 하는 만큼 또 한 번 이제 AI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고 결국은 아까 젠슨 왕에 대한 CEO도 이제 관련된 엔비디아 신제품을 발표를 하는 만큼 다시 한번 좀 AI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구글이 어느 정도 바드를 출시하게 되면서 물론 그 전에는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뭐 챗 GPT만큼은 큰 시장의 기대치는 못할 수도 있다고 얘기는 했는데 저도 사실 구글 바드를 이제 써본 분으로 인해 가지고 생각보다 이게 유용하다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확도 측면에서도 충분히 챗 GPT를 겨눈 만큼 좀 굉장히 경쟁력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시장이 얼마만큼 커질 수 있냐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오늘 AI 관련주들 중에서도 특히나 좀 마음 AI가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좀 대장주로 네. 이제 좀 변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마음 AI 같은 경우는 오케스트라 2.0을 이제 4월 5일 날 출시를 했었는데 이게 뭐냐고 하게 되면은 챗 GPT나 구글 바드나 아니면은 바이두에 있는 다양한 언어 플랫폼을 하나의 통합 플랫폼을 사용해서 서비스를 하는 이제 서비스를 좀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우리가 뭐 휴먼 AI나 뭐 고객 센터에 대해서 뭐 서비스를 활용해서 향후에 뭐 성장성을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한 4, 5개월 지난 시점에서는 결국에는 이런 AI 언어 모델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어느 분야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통합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오히려 이제 마음 AI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크게 부각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건설주들 조금 강해요. 특히 삼성 엔지니어링 오랜만에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인데 임주환 멘토 삼성 엔지니어링 한 번만 살짝 봐주시겠어요? 갑자기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거라 차트를 좀 보셔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돼서 젤렌스키 그 여사가 들어와서 또 우리나라 뭐 정부 관계자들하고 만나고 하면서 이 이슈가 좀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건설주가 사실 그것 때문에 가는 건 아니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건설 수주를 하기로 하고 공사 대금을 예를 들어 1,000억이라고 받기로 했는데 근데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자재값 올랐고 인건비 올랐고 가격이 올라 버리니까 한 3,400억을 더 받아야지 공사를 마이너스 하지 않고 지을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건설사들이 전체적으로 대형 로펌에다가 이제 오다를 내려가지고 나는 3,400억을 더 공사를 오더한 사람에게 더 받고 싶다. 왜냐하면 지금 가격이 물가가 지난 3, 4년 동안 올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금액을 더 선정해주지 않고 그냥 이대로 원래 전에 받았던 3년 전에 계약했던 금액대로 정산하면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제 재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판례가 얼마 안 남았는데 뭐 결국은 그 오더를 내린 공사를 시행하자고 한 사람한테 손해가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 코람코가 되겠죠. 이제 문제가 될 거고 건설사들은 이제 밀린 돈 3,400억 더 받고 이제 정산 좀 깨끗하게 받고 갈 수 있겠다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건설주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 이제 건설들 조만간 그동안 맨날 적자 보면서 공사
감사했는데 이제 뭐 요구하는 대로 진짜 화재값이 올랐으니까 더 주고 정말 인건비가 올랐으니까 더 주고 정말 장비 쓰는 가격 더 줘라고 하는 거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판례가 나올 예정이어서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간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가져오신 단기 유망주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유망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임주환 멘토께서는 단기 유망주로 셀바스 AI 가져오셨네요. 오늘 AI 관련주들 괜찮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투자 포인트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화진 멘토 네오이즈 가져오셨습니다. 콘솔 플랫폼 흥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제목을 뽑으셨습니다. 셀바스 AI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셀바스 AI는 이제 음성 인식 관련된 AI 기업 중에서 첫 번째 기업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음성 인식을 할 수 있는 AI 기업이 딱 크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상장은 안 했지만 하이브가 갖고 있는 슈퍼톤 그리고 하나는 셀바스 AI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둘이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로봇에 필요하고요. 하나는 자율주행을 하려면 반드시 AI를 써야만 자율주행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AI 기술이 필요합니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희 IMF 때 그 워렌 버핏 한국 와가지고 이왕 이렇게 장 안 좋을 때 AI부터 좀 개발을 해봐라고 했는데 안 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최근 3, 4년 동안 개발해서 100년 뒤쳐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I주가 향후 우리에게 좀 미래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으로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격 접근은 어떻게 하면 네. 좋을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만 원 정도 제가 오늘 꼬리가 달리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너무 대시세 나서 못 잡는 것보다야 바닥을 잘 잡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지금 가격대 한 2만 원에서 19,500원 정도 레인지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뚫고 나가는 2,500원도 매수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제가 아침에 제시해드렸던 건 19,000원인데요. 굳이 시가 이탈까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일 종가 18,500원을 손절가로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네. 제가 아침에 제출한 것보다는 목표가는 25,200원 첫 번째로 1차 목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평균 단가가 19,800원 지금 가격 그리고 외인 가격이 19,600원 지금 가격 구간이니까 트레이딩 하신 데는 부담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기관이 지금 가격쯤에서 많이 샀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손절가는 맞습니다. 아까 18,500원 정도로 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조금 조정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25,200원이고요.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어제 게임 관련 증권사 애널이 나와서 게임주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오늘 또 이화진 멘토가 게임주를 가져오셨네요. 네오이즈 얘기 좀 듣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물론 네오이즈보다는 이제 게임 시장에 대한 좀 인프라 자체가 이제 조금은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소니에서도 1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5 자체가 지금 누적으로 4천만 대 이상 지금 이제 팔렸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2분기에도 기존의 예상 컨센보다 20% 이상 이제 늘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콘솔 시장을 지금 앞두고 있는 이제 게임 신작 업체들에 대한 좀 관심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일단 그에 대한 증명한 모습이 최근에 제다의 전설이라고 해서 일본 닌텐도 이제 콘솔 쪽에서 3일 만에 1,000만 장 이상이 팔렸습니다. 결국에는 그만큼 이제 콘솔 시장에 대해서 실제로 흥행이 되었을 때 그에 대한 효과를 좀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6월 6일 날 이제 디아블로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에서 이제 신작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디아블로 같은 경우는 예전에 12년도에 이제 3천만 대 이상 팔렸던 게임 신작입니다. 그만큼 이번 기대작으로 인해 가지고 콘솔 플랫폼 자체가 더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6월 말에는 파이널 판타지까지 새로 나오게 됩니다. 8월 달에 이제 네오이즈의 이제 PA 것이 출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 게임 산업 자체가 하반기에 게임 행사들이 많습니다. 게임스컴이 있고 그리고 도쿄 게임쇼 그리고 지스타까지 거의 2달 간격으로 계속 이제 행사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게임주 자체들이 어느 정도 신작이 출시하기보다 신작이 나오기 전에 뭐 게임 후기나 이제 아니면 유저들에 대한 호평에 따라서 이제 그런 시장에 먼저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 보여졌었기 때문에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게임스컴에서 상관왕을 하게 되면서 외신 기자들에 대한 호평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결국에는 물론 컨센이 250만 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을 예측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판가에 대한 부분이 대략 한 $50에서 $60까지 신작 판매 가격이 정해졌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어느 정도 많이 팔리기만 된다 그러면은 250만 장의 컨센이지만은 물론 이런 게임 장르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만약 300만 장, 400만 장까지만 올라가도 네오이즈 가격대는 충분히 목표가 5만 원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콘솔 게임 쪽에 기대감이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목표가 5만 원에
손절가 4만 원 제시하셨거든요. 참고하시고요. 그 셀바스 AI 관련해서 시청자분들께서 유증이 지금 진행 중인데 유증 관련돼서는 이슈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유증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금액대가 없어가지고. 한 700억 정도로 지금 제가 보이는데 그러면- 저도 지금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만약에 유증이나 뭐 이런 이슈가 있다라면 아까 제시한 가격이나 뭐 이런 데서 저희 고려해야 될 게 있을까요? 네, 아니요. 그 유상증자가 보통 400억 이상을 시장에서 조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700억 이상 받다는 얘기는 2배 이상 수익이 나야지 않는 이상은 들어가기가 그러니까 뭐 이익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700억을 넣은 사람들도 마음이 불안할 거예요. 여기서 주가 빠지면 얼마나 더 주셔야 되나, 한 300억 더 주셔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하실 게 아니라 유상증자 하는 사람들이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기술력은 충분히 그러니까 그 700억이라는 금액이 그 하이브가 슈퍼톤이라는 AI 음성 AI 샀던 금액대가 700억대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AI 음성 AI 그 밸류가 보통 600억, 700억대에 거래되고 있다라는 거를 참고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비싸게 산 건 아니고 좀 일찍 나름 잘 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가져오신 중장기 유망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죠.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중장기 유망주 임주화 멘토께서는 자람 테크놀로지 가져오셨네요. 6G 설계 대장주다라고 뽑아주셨고요. 그리고 유한양행 이화진 멘토 아스코 관심 주목이라고 하셨는데 미국의 암학회가 아스코죠.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부터 투자 포인트를 좀 짚어볼까요? AI 반도체 설계하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고 6G 반도체 관련해서는 세계 최초로 2020년도에 만든 자람 테크놀로지 두 가지가 결국은 저희가 지금 AI 반도체도 필요하고 6G 통신 반도체도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뭐 맨 처음에 돈을 가장 먼저 벌고 지금 먼저 필요한 게 설계단인데요. 그래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2020년도 세계 최초로 통신 반도체 개발했고요. 5G, 6G 둘 다 팹리스 메모리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지금 대기업으로부터 계속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사실 신규 상장하고 요즘은 보호회수 물량 6개월 뒤에 보통 나오기 때문에 지금 트레이딩 하시기에는 바닥 충분히 다졌고 거래량 충분히 좋기 때문에 매수 가능하시다고 보겠습니다. 매수가는 39,000원에서 44,500원 제시하고요. 손절가 37,000원, 목표가 54,000원인데 기관은 43,000원에 몰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전체적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유한양행 투자 포인트 좀 듣겠습니다. 네, 일단 뭐 6월 초에 이제 아스코 학회가 이제 주목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하반기에 이제 두 가지 치료제가 시장에 크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나시 치료제랑 이제 폐암 치료제 쪽으로 좀 관심이 계속 이제 유효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제 나시 치료제, 흔히 말하는 지방 간염 치료제 자체가 파이프라인 두 개를 이미 기술 이전을 했고, 좀 하반기에 새로운 이제 신약에 대한 출시 기대가 조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암 치료제 쪽으로 인한 비서세포 폐암에 대한 기대가 크게 좀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미 작년 12월에 이제 렉나자 임상 3상에 대해서 단독요법으로 글로벌 임상 3상에 성공을 했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경쟁사인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타그리소가 최근에 먼저 임상 3상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현재 2차 치료제로서 아직까지는 보험 구역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만약에 이제 얀센과 유한양행이 지금 병역요법을 하고 있는 임상 3상이 아마 아스코에서 장기 추적 결과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결과가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험 결과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게 되면 1차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일단 보험 급여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컨센이 300억이라게 되면은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1,000억까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분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비세세포 폐암 같은 경우는 폐암 중에서도 가장 발병률이 높고 거의 85% 정도가 이제 비중이 높은 만큼 머크사도 그렇고 대부분의 지금 빅파마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전 폐암 치료제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중간 발표가 있을 거고, 결국은 이런 학회나 이런 일정의 이슈에 따라서 유한양행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나 이제 중장기적으로 계속 모멘텀이 충분히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 7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5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한양행 목표가 75,000원에 손절가 54,000원으로 중장기 유망주로 저희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앞서 자람 테크놀로지 목표가하고 손절가 한 번만 제가 확인해 드리죠.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임주화 멘토께서 중장기 유망주로 소개한 자람 테크놀로지는 목표가가 54,000원이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37,000원이니까 투자 전략에 참고하십시오. 두 분과는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